방귀 출신 최덜렁. 옛날 옛날 서울 잿골 김대신댁 사랑에 최덜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최덜렁은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하도 덜렁대 사람들이 최덜렁 최덜렁 하다 보니 최덜렁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그의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죠. 최덜렁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너무 어수선하게 덜렁대 하려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딴 일을 해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꾀를 잘 낸다는 거였습니다. 덜렁대서 벌어진 실수도 꾀로 능청스럽게 덮어버리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루는 최덜렁이 김대신의 부탁을 받아 안동 서판서 댁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문을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들어가 서판서 내 옆집에 사는 이대신 댁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집이 서판서 댁인 줄 안 최덜렁은 이대신 네 하인을 보고 대감 계시니 했습니다. 이대신 네 하인이 최덜렁을 사랑채로 안내하자 이내 점잖은 사람이 의관을 정지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잿골 김대신 댁에서 온 사람이 오시다. 주인 대감을 좀 배우려고. 네, 이 사람은 이댁 이대신 댁에 있는 권서방입니다. 대감께선 안채에 계시니 잠깐 기다리시죠. 최덜렁은 이대신 댁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와서 발길을 돌릴 수도 없고 그냥 뛰어나올 수도 없어 엉큼한 꾀를 냈습니다. 아니 기다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장에 봤으니 대감까지 뵙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염치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끼리야 말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대신의 부탁으로 먼 길을 떠나는 길인데 하도 갈 길이 바빠 재촉하다 보니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배가 몹시 고픈데 이 전혀 모르는 댁도 아니고 해서 염치 없지만 식사를 좀 할까 하여 들렀습니다. 그러자 권서방은 알겠노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권서방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는 행동이 하도 서툴러 딱 봐도 최덜렁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권서방과 이대신댁 하인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을 많이 내주어 배가 불러 못 일어나 고생하는 꼴 좀 보자 하며 양동이처럼 큰 주발에 밥을 우뚝하게 담고 대야같이 큰 그릇에 국을 가득 담아 상을 올렸습니다. 밥상을 본 최덜렁은 깜짝 놀랐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먹은 밥이 소화도 되기 전인데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놓은 말이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권서방은 하인을 부르며 숭늉에 술까지 내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하는 최덜렁을 보고 하인과 권서방은 피식피식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최덜렁은 양침물을 들어 올려 물에 비친 얼굴을 봤더니 양쪽 볼에 밥풀이 묻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밥풀 때문에 웃는다고 생각한 최덜렁은 또 꾀를 하나 냈습니다. 곧 최덜렁은 권서방을 불러 종이와 벼루 좀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서방이 벼루와 종이를 내어주자 흐느적 글을 쓰더니 종이를 둘둘둘 말아 양쪽 볼에 떡하니 붙어있던 밥풀을 떼어내 겉붕에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최덜렁은 사람들을 보며 실수로 밥풀을 붙인 게 아니라 편지 겉붕에 붙이려고 미리 붙여뒀던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서방과 하인들은 물론 이대감댁 손님들까지 이 얘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서방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인사를 건네고 일어서는 순간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구린 냄새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최덜렁은 시치미를 딱 떼며 왜들 웃으십니까? 혹시 제가 방귀라도 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더니 발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문질러 삑삑 소리를 내며 이것 보십시오. 마룻바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정말 방귀는 이런 것이지요. 하고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엉덩이를 쭉 내밀곤 아까부터 잔뜩 참고 있던 방귀를 시원하게 뀌는 게 아니겠어요? 그 후 최덜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이대신은 최덜렁에게 남자답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며 좋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최덜렁은 입신출세라는 것은 방귀와도 같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